요즘 수미한 거 없어졌죠, 참. 예. 집권 100일 25점이다. 아, 어떻게 25점을 줄 수 있을까? 한 30점만 줬어도 윤석열 때리며 장기전에 들어간 이준석 대표 어찌할꼬? 이준석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과 윤 핵관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지역구들은 정말 탄핵을 당해도 당선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재선을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노력은 공천만 받으면 돼요. 자, 그럼 공천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아주 강한 경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은 어떤 난리를 쳐도 자기들이 살아날 자신 있는 겁니다. 무소속으로 나가서도 표 갈라서 당선될 수 있을 지역구라는 거는 초초초 우세 지역이라는 겁니다. 윤핵관들은 초초초 우세 지역이다. 옛날에 짝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그 지역이다라고 윤핵관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윤 대통령이 욕했다. 이게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 XX라는 그게 윤핵관들에게 이준석을 때리라는 지령이었다라는 다소 독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는 거를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적어도 앞뒤가 다르면 그건 약간 곤란합니다. 평가는 이거 아닙니까?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대표. 그리고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이라는 겁니까? 조수진 의원 나는 당대표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선대위원장 말을 안 듣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예? 그런 게 내일 모레면 윤석열 대통령 100일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매기는 성적표는 100점 만점에 한 25? 이준석 대표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건 자기 반성이다. 본인 성찰이다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갈등,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나에 대해서 이 XX 저 XX 하니까 저런 거다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고 대통령의 그 발언이 이준석을 때리라는 지령이다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대표의 리더십 부족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실 전형적인 남탓 정치 스타일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자기 성찰이라든지 자기 반성은 좀 볼 수가 없는데요. 조수진 최고하고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이준석 그 대표가 조수진 최고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 이준석 이준석 대표도 대표지만 조수진 최고도 선출직으로 가장 표를 많이 얻어서 된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좀 많은 회의장에서 조수진 최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반발을 했던 거고요. 배현진 최고와의 불화설은 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먼저 악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어깨를 툭 친 이제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원래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큰 사람을 많이 때리면 나도 덩달아 올라간다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과 본인하고 거의 막하막상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을 남을 때리면서 하는 정치를 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선대위 때 당의 수석 대변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 XX 저의 XX 하는 건 저는 사실 잘 못 들었습니다. 자리에 아니고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정말 사실인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직무 정치 상태에 있긴 하지만 당의 대표입니다. 당의 대표가 특히 여당의 대표가 그 대통령한테 당원 당규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하는 것. 그리고 지금 얘기 들으면 당의 구성원들이나 우리 당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당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사실 그런 불만이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당대표의 힘을 동원을 해서 공론화를 시켜야죠. 어떤 개혁과 혁신의 어젠다들을 공론화시키고 그 공론화를 당대표의 힘으로 이뤄내면서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고 체질 개선을 해서 좋은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당이 그때
뭐 한 50석이나 총선에서 얻을 거다. 찻대기 때문에 완전히 당이 지리멸렬됐을 때 없어질 수도 있고 한 50석이나 얻을 수 있다 할 때 천막 당사를 가갖고 115석을 얻으면서 당 대표에서 대권 후보로 올라섰었거든요. 예. 당 대표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렇게 힘든 자리입니다. 모든 불만과 모든 비난과 이런 걸 감수해내면서도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당의 체질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집권에 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의 요즘의 행동은 뭐 당 대표로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좀 못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내부 총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당연히 내부 총질이고 총질 정도가 아니고 대포로 쏘고 있는 거예요. 내부 대포질이다. 네, 이거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중단하시고 원래 본연의 위치에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흥미로운 주장을 했어요.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게 EXX 저 XX 했는데 이건 윤핵관들에게 이 대표를 공격하라는 지령이다 라는 주장인데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논리적 비약이 좀 있다고 봐요. 아, 논리적 비약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정말 했는지가 확인이 돼야겠지만 EXX 저 XX. 정말 했다고 한다면 사적인 자리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 왜냐하면 정도 할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 떠나겠다고 했잖아요.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에 뭐 입당할 때랄지 아니면 이제 후보할 때도 갖추려고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 엄청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했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부글부글하겠어요. 참다 못하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의 호감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어요. 물론 대선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표를 얻는 데 도움을 많이 준 건 맞죠. 그렇지만 그거하고 사적인 감정은 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욕을 한 것은 이제 지령으로 이렇게 보는 것 자체는 지령. 좀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보고. 지령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고 주로 이제 지령은 북한에서 맞아요. 난파한 간첩들, 고정 간첩들에게 가서 어디 뭐 발전소를 폭파하라라는 지령을 내렸다. 뭐 이럴 때 지령인데 요 지령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도 좀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당연히 그 문구 하나하나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현재 국민의힘의 당을 지금 저격하는 그런 문구를 교묘하게 잘 갖춰 썼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참 머리가 좋고요. 그다음에 말을 참 잘하죠. 예. 그런데 기자회견 때랄지 언론에서 한 얘기를 보면 개고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마치 불살라버려야 한다랄지 예. 또 파시즘 정당이랄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야당 대표도 이 정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자체를 자기가 가장 척결하는 최우선적으로 삼고 있는데 왜 본인은 당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순이라고 보고. 근데 여러 사람이 지적합니다마는 일단 자기 성찰은 없어요. 자기의 어떤 촉발이 된 성매수와 관련해서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다음에 그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윤 대통령을 때리고 국민의힘을 때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어떤 유상, 자기의 어떤 무게감 이런 것을 노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처음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이게 계속 가기는 어렵고 국민은 이제 피로감이 그게 달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윤핵관이랄지 국민의힘이랄지 윤 대통령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예. 이준석 대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절제를 시키고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이 부단히 알겠습니다. 노력과 쇄신을 해야 하고 윤 대통령도 정치를 잘해서 지지를 높이면 이준석 대표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양수 의원님, 윤핵관들이랑 가깝시잖아요, 당내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윤핵관이나 윤핵관 호소인에 이양수 이름은 없었어요. 이 대표가 언급한 중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말해서 지금 비대위 출범이 무산되면 윤핵관들은 창당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확신에 찬 주장을 했는데 윤핵관과 가까운 당내의 재선으로서 창당 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전혀 그런 거 없죠. 저거는 뭐 이준석 대표의 뇌피셜이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인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국민들한테 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힘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뭐 계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당내에서 그 정당에서 올바른 절차를 이행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인용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당연히 삼권 분립에 의해서 정치는 이제 그 정당이 알아서 해 나가는 거니까 기각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에서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 법원 판단대로 해서 절차를 다시 밟아서 당을 추스리는 일을 해 나가게 되지, 이준석 대표의 극단적인 생각처럼 뭐 창당이라든지 뭐 당을 한다 뭐 이렇게 분열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하는 그런 당이나 그런 세력들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윤핵관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이준석 대표가 그 본인들과 좀 약간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의원들을 좀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 내려는 그런 예. 생각으로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당내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팽배하고, 뭐 이준석 대표한테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몇 분 빼고는 거의 전원이 다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거기에 뭐 윤핵관 따로 있고 친윤계 따로 있고 반윤계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